이제는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또 지난주 잘 정리하면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아마 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주말에 특히 그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영상 업로드가 됐는데 네. 지금 시장이 뭐 할 때인지 아주 명확하게 뷰를 주셨습니다. 이상한 종목들 괜히 갖고 있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흔들릴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주말 사이 올라온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럴 때가 포트를 정리할 때입니다. 벌써 2주 지났으니까 했어야죠. 했어야죠. 근데 네. 뭐 이번 주도 좀 변동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또 다시 기회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큰 변동성을 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 주고 그러다가 이제 변동성 줄이다가 네. 그 이후에 변동성을 또 한번 겪는 그런 네.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번에 이란 전쟁의 흐름을 떠나서 네. 주시장이 그랬어요. 그래 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요. 뭐 텍스트 읽기 전에 이번 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추상적이네요. 이번 주요. 이번 주에 전쟁 상황이나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황이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떤 느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두렵긴 해요. 두렵다. 네. 네. 정리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정리를 당하게 됩니다. 되게 멋진 말이신데요. 네.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이런 얘기만 또 들었죠, 제가. 말장난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클라이맥스라는 표현 우리 지난 2주년 안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클라이맥스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이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겁나는데요. 예?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겁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런가요? 예, 양쪽이 다 있는 거니까 좀 편하게 볼 수는 없지만 네. 두려워하면서 시장을 보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그 이란 위기가 정점을 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 수도 있겠군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뉴스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감이 진짜 참 맞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감이란 게 그냥 이 느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분들의 감이라는 거는 여러 데이터들이 굉장히 아주 유기적으로 잘 왔는데 정확하게 명확한 내가 단어 혹은 명확한 판단을 지금 내가 내리긴 애매하지만 하여튼 그 감이 분명히 있는 게 있어요. 그 근거 없는 감과는 또 다릅니다. 30년 누적된 데이터에 네. 그걸 오늘 한번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죠. 얘기하시니까 또 근데 이제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느낌, 감이 올라갈 때는 좀 더 빨리 고점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 내려올 때도 좀 빨리 저점을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어떤 스팟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걸 스팟이라고 안 하고 스탑이라고 하고 펄스라고 하거든요. 그 즈음 그런 느낌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네.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우 2%, 나스닥 1.2%, S&P 500 1.6% 하락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 시도를 좀 했었어요. 아침에 0.9%까지 반등 시도를 좀 했었는데 미 해병대 투입 보도 지상전 얘기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락으로 전환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은 다우는 0.2, 나스닥 0.9, S&P 500은 0.61%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막 급락하면서 떨어지고 또 급반등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서 뭐 시장이 견주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차트를 잠깐 먼저 보시면 제가 오랫동안 이 박스권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박스권 하단 오면 반등하고 하단 오면 그랬는데 이 박스권의 하단에 깊게 빠졌다가 곧바로 들어왔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이 밑으로 밀려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월가의 이 뭐라고 표현할까 기쪽 분석으로 설명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월간 뉴스를 잘 보면요 이걸 이제 하단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진짜 걱정스럽다. 네. 이제 기기적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직전의 저점인 여기를 얘기하는데 이거 얼마 안 넘었어요. 이건 2%뿐이 안 되고요. 이걸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 굵은 선이 이제 이게 주봉으로 60주 이동 평균선인데 얘를 이제 안 깨고 추세 상승으로 있다가 이게 작년에 한번 깨졌어요. 이게 언제죠? 4월에 관세 회복할 관세네. 때. 관세할 때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추세적으로 무너지면은 이 수급에 의해서 확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직전에 돌파했던 저항 라인이었던 것이 지지 라인으로 이제 역할 바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 60주 이동 평균선을 깼다가 올라왔잖아요. 요 살짝 아래이면서 직전에 있었던 돌파한 가격이 6,200포인트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6,200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6,600이기 때문에 400포인트라서 한 6%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정도는 좀 각오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막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 주봉도 그렇고 지난 일간도 그렇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설명하면서 요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린 지금 이란 뉴스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죠. 3억 크레딧 시장에 대한 우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도이치뱅크가 6% 하라 그랬습니다. 3호 시장에 대해 익스포저가 약 300억 달러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만히 그동안에 전쟁 관련된 뉴스에 의해서 등락폭하고 3호 크레딧 시장에 대한 우려 등락폭을 보면 이게 훨씬 커요. 이게 훨씬 큰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시장은 전쟁 자체가 트리거는 될 수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향후에 크레딧 시장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 요걸 더 걱정하는 네, 그런 네, 상황이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유가는 WTI 기준으로 98.7달러로 끝났는데요. 이건 지금 이런 얘기를 월가에서 많이 하네요. 이거 지금 정부에서 이거 누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그랬다 나중에 더 큰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유가를 누르고 있다고요? 네,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달러인더스는 100.1까지 왔고 달러인더스가 급등하면서 원화는 달러 강세가 되면서 원화가 1,501원 시장에서 끝났습니다. 1,500원 뚫었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시장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는 거고 오늘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걱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3호 크레딧 시장에 대한 우려는 지금이 아니고 다음 얘기인 거고요. 네. 지금 당장 오늘과 이번 주의 걱정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원화가 1,500원을 넘어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 수급적 요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란 전쟁이 제 2라운드로 저는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 2라운드로 표현을 하냐면 처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해놓고 전쟁 끝났다, 이제 그만에 끝났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유가도 막 급등했다 내려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오라 이렇게 빨리 그냥 안정화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차에 지난 주말에 1차 공격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서로 쌍방의 공격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라운드로 이제 격화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이번 주에 줄지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율이 4.2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2025년 1월 그리고 2014년도에 이게 4.5를 넘어갔을 때 시장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에서 10%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요게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이 5,200포인트 가면 6% 정도 아래에 있거든요. 그게 이 국제 수익률과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쟁과 연관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분도 또 이제 시장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는 이제 상황 속에서 S&P 500이 직전 저점에 이제 박스권을 하단했으니 이제 매물을 좀 기계적인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걱정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반도체는 올랐어요. 매콘 테크놀로지가 5% 올랐고 샌더스가 6.9%, 웨스트디지 4.4% 올랐는데요. 이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우지수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비교해 드렸죠. 다우지수가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가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는데 그것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변동성이 더 상대적으로 좀 피해 있는 쪽이 이 성장주 쪽에 좀 피해 네. 있는 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쟁 통해 반도체 가격이 단기적으로 또 그동안은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반도체 쪽은 좀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
기름 때문에 뭐 했었냐 못했었냐 이런 논쟁이 아니기 때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큰 폭으로 급락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 내려오다가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하향 돌파함으로써 소위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번 주에 클라이맥스 가능성에 대한.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요걸 첫 번째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스권을 하향 돌파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나와요. 그냥 뭐 전쟁이 끝났다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매도는 그냥 어떤 시점이 되면 나오고 어떤 시점 되면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밑으로 막 이제 뭐 매물이 매물나서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떨어지면 안 되는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하는 쪽에. 매수하는 쪽에 주체자들도 있어요. 시장의 참여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서 모멘텀을 만들어지든지 해서 방어가 돼야 되면서 올라가야 돼요. 네. 그 갈림길이 있는 게 이번 주예요. 이번 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맥스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코스피 1.75% 하락했는데 금요일 날 1.7이에요. 금요일 날 하루 빠진 게 전체의 하락폭이기도 합니다. 5,487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0.15%로 지난 한 주 동안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아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 주봉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라오는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이 초록색 선 잘 보세요. 네. 10주이동 평균선입니다. 한 번도 깨지 않았고 깼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셉니다. 코스닥은 이 위에 있죠, 지금요. 근데 코스닥은 여러 가지의 뉴스들이 좀 있었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닥 ETF, 뭐 라이센스 아웃하는 기업들 산다. 네. 그리고 지금 맨 밑에 오늘 뉴스 가져왔는데 이달 말에 광통신 관련된 ETF가 또 나온다고 해요. 아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건 아닌데 미국 네. 건데 그래도 영향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요거 빼고 그다음 이제 이 코스피 지수를 갖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걸 한 번도 지난 6월부터 안 깨고 내려왔는데 이걸 깨고 내려오면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21선이에요? 이거 10주봉입니다. 이거 10주 이동 평균선이고요. 10주 이동 평균선. 10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볼 때 일봉에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지난주 내내 설명드리는 게 이거였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제가 가로소를 그려놓고 이 위로 가야지만 되는 거지 네. 안 가면 이 밑에 하단에 있으면은 언제라도 밑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포트폴리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현금 버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 그게 이제 이번 주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거든요. 이거 잘 보시면 지난주에 급락을 했다가 이걸 돌파를 못했잖아요. 갭을 못 메웠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떻든 간에 지난 주말에 더 강대 이런 말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직전 저점인 5,090포인트 깰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면요. 네. 지난주에 뭐 하루에 깰 수 있다고 정프로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깰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두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방향 모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듣기에도 제 설명을 안 듣더라도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이번 주는 이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점차로. 이제 여기서 정말 갈지 아니면 밑으로 진짜 한번 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다시 두 번째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당히 우리 시장이 견조하다고 보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시가가 코스피만 말씀드릴게요. 5.72%였어요. 주간이요. 저가가 마이너스 8.57이었어요. 고가가 플러스 2.8이었어요. 종가가 마이너스 1.75예요. 네. 저가가 마이너스 8.75고 시가가 5.7인데 종가가 마이너스 1.75%로 끝났으면 무슨 얘기예요? 밑에서 저가 매수가 상당히 있어서 양봉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약한 시장에서 이럴 수 있나요? 안 되지 않나요? 예,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다. 물론 그 핵심에 지금 개인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사다 나중에 어떻게 해? 막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듣죠. 주변에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요. 그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개인들이 예전에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계속 샀다가 고점 찍고 내려온 뭐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급 상황은 맞아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수급 상황 분명히 맞고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에만 44조 원을 팔았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장은 항상 폭락 후에 폭등을 했어요. 폭락 후에 폭등을 했어요.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팬데믹 때도 그랬고 폭락 후에 폭등했다가 다시 원위치 뭐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폭락했다가 폭등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번의 상승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제도적 정책적 변화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왔던 단기 스파성의 그런 자금들이 아니고요. 상당 부분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들어온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다. 수급은 비슷하지만 꼭 그렇게 이걸 치부하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요일 날 소문없던 동시만기 무난히 소화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ETF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고요. 코스닥 중에. 그리고 조선 기자재, 태양광, 풍력, 통신자 및 원자력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시장이 막 때려 맞고 굉장히 약한 시장에는 지지난주를 보세요. 몽땅 다 빠졌잖아요. 네. 지난주는 굉장히 셌어요, 얘들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체감을 좀 못 느끼고 있어요, 시장을. 근데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좋아서 시장은 막 빠지는데 자기는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닌데 이러다가 나중에 확 빠지면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리스크이긴 한데 좋았던 섹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좋았던 섹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뭐 방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기기 같은 걸 좀 갖고 있다가 걔네들 좀 올라와서 팔고 그다음에 뭐 원자력이나 태양광이나 조선이나 이쪽에서 LNG 얘기 나오니까 이쪽을 좀 샀어. 그 사람들은 요번에 올랐을 거예요, 자산이 더. 내려간 게 아니고 이번 네. 2주 동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시장에는 유동성 기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여전히 있다라고 표현 드린 거는 앞으로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심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이제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심리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지난주에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망 심리인 상황에 지난주에요, 이게.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여기서 깨지 않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갈림길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제가 클라이맥스 얘기를 좀 하는 그 세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검토 이건 뭐 제재 완화 한다고 발표됐고요. G7 전력 비축유 방출 협의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에 대한 뭐 뉘앙스를 막 풍기고 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모스타바가 첫 대회 공식 메시지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란이 오히려 반대로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렸냐면 이란 쪽에서도 나중에 무슨 협상을 하려면 강하게 뭔가 제출을 하다가 해야지 않겠냐.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정도만 뉘앙스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소위 굉장히 강력한 이제 공격들이 좀 나왔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제2라운드 진입이라고 표현을 좀 하면서 이란 전쟁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 지속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거든요. 이 뒤에 있는 3억 크레딧 시장에 대한 우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오늘 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계속 우리 얘기해야 될 문제고요. 네. 이란전이 길게 가져가면 이게 이걸로 터지는 거지 전쟁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만약에 터져서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요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란 전쟁이 빨리 조기에 끝나면서 얘를 마무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일단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아까 공 기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보시면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하르그 그리고 우리는 전에는 카르크라고 했어요. 그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 하르그 섬 군사 목표를 완전 파괴했다. 네네. 근데 석유 인프라는 제외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게 이번 주예요. 이 말하는 다음 주가 이게 지난주에 얘기를 네네네. 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란에서
인도하고 중국 상선은 통과하는 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고 통과시킬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안화로 결제한 상선은 통과시키겠다. 위안화 결제 상선? 네. 미국 달러 결제가 아니고 네. 달러 결제가 아니고 위안화로 결제한 원유로 결제한 상선은 통과시키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다 미국을 타겟을 하는 거예요. 뉴욕 포스트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뉴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제하고 다른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겠다. 라는 얘기가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지 다른 데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럽에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얘네들도 지금 이란하고 지금 비공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자면 연합군의 분열을 위한 시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연합군 또는 우방국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막 군함 요청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한 분야를 위한 시도가 아니냐 월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도 저는 클라이맥스의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그냥 무대뽀가 아니구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정치고 뭐고 간에 협상이고 뭐고 간에 그렇죠. 그냥 서로 죽자라는 게 가장 위험한 건데 정치적인 행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기뢰 설치도 똑같은 게 해석이 돼요. 이걸 워싱턴저널에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무기이다. 이미 10여 개의 기뢰가 설치되어 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10개 미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기뢰 보유가 5천에서 6천 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개 또는 10개 미만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왜 설치를 못하느냐.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하면 자기네들의 소위 우박이라고 얘기하는 네. 우박이 또는 자기네들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 상선은 왔다 갔다 해도 돼. 위안화 결제한 상선은 다녀도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일 여기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별 공부 다 하죠. 이 기뢰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해봤죠. 밑에 설치한 것도 있고 부유도 있고 다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걸 다 설치해 놓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 상선은 기뢰를 피해서 다니고 네. 다른 데들은 폭파시키고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을 이란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란도 지금 이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서로 죽자가 아니고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들을 쭉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정말 강대강으로 클라이막스까지 서로 막 쌓아놓고 지금 하르그섬 했잖아요. 공격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리고 나서 이란도 이란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을 하고 미국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더 할 게 없으면은 협상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게 이번 주에 서로 강대강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뉴스포를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 저도 이거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냥 그림도 이쁘고 그래서 하르그섬 공습했다는 거는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여러분 다 뉴스 아시니까 뭐 이란 수출의 90%를 하고 그리고 뭐 얼마나 여기서 수출을 하고 이런 건 이제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란 석유 수출의 90% 수출한 터미널이에요. 이란 석유 수출 중단, 이란 정부의 재정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재정 타격이냐면 이란의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소위 혁명 수비대라는 데가 거기도 이 재정과 관련된 가지고 그쪽에 뭐랄까요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전쟁에서. 근데 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부터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는 하르그섬을 공격하면은 이건 우리한테 주는 최후의 보루이고 우리 영리를 건드는 거야라고 계속 언급을 했던 거예요. 네네. 여기를 공격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란도 훨씬 더 강대강으로 공격하고 서로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건들지 마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번 주에 그 후속타로 굉장히 강력한 서로의 어떤 공방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지난 주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똑같은 상황을 지금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야 그래 클라이막스 그런 거 두렵잖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말에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을지 엄청 지금 두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최악의 공격이 서로 뭐가 있을까? 여기서 더 최악으로 갈게. 더 최악이 많은 게 없다라는 순간이 오면 시장은 거기서 더 안 빠질 거예요. 더 최악이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은 그런 속성을 갖거든요. 네. 그게 뭔지 최악이 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또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전략에 이란 전쟁의 제2라운드 진입, 클라이맥스 찾기가 이번 주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써왔는데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걸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스스로 이 부분에 잘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동 또는 이 전쟁 관련 전문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도 계속 뉴스를 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유튜브도 보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이걸 다시 읽어드리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워드 막스의 투자 노트 노바디 노스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이거 제가 되게 여러 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강의할 때도 읽어드리거든요, 항상. 금융위기 때 나온 얘기인가? 이게 작년 그 4월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최근에요. 최근 작년 4월에 시장 폭락할 때, 작년 4월에 관세 때문에 시장 폭락할 때, 그때 투자 노트에 이 얘기를 썼는데, 근데 이분이 예전에 거를 없애고 쓴 게 아니고 예전 거 쓸 거는 또 가져오서 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에 딱 필요한 얘기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위기 때는 누구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결론을 게임처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면서 준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구도 자신 있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 전문가, 사업가, 학자, 정보 지도자들 모두 좋은 조언을 제공하겠지만 그들 중 누구도 평균적인 지적인 나 관찰자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는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지금 상황을 딱 판단하는 게 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을 갖고 도끼인 객긴이다. 이 생각을 갖고 네. 이 생각을 갖고 뭐 근데 여러분들이 제 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인 거예요. 저의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보면서 클라이막스 찾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변명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누구도 이게 언제 끝나고 어떻게 되고를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지만 누구도 답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는 어떤 전문가 집단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이. 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거의 우리 서두 얘기했던 뉘앙스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하워드 막스 이 분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감을 갖는 게 우리가 관찰자잖아요. 이 전문가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질, 그러니까 전문가가 우리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걸 뭘 모르겠다, 이걸 내가 다 알아야겠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그러면 1차 라운드가 있었고, 그리고 2주일이 지났는데 지난 주말에 완전히 뭐 건들지 말라고 하는 하루 것은 건들고 막 이렇게까지 됐어. 그리고 올해 강력하게 뭐 공격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럼 이번에 더 강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은 뭘까? 그러면 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지? 라는 정도만 그냥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자고요. 그냥 이걸 만약에 나는 어떻게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근데 저는 이럴 때 그 골치 앞반도 주식들을 정리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식을 어떤 주식 A하고 B가 있는데 두 개 주식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하나는 아픈 손가락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걸 팔고 이걸 살까 말까 막 고민이 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A, B 두 주식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현금이야. 네. 손실이 났던 이익이 났던 지금 현금이야. 그럼 나는 뭘 사고 싶어? 라고 질문을 딱 했을 때 그 사람 나는 A 사고 싶어. B는 나 이거 사기 싫어. 그러면 B는 없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없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내 것만 관리하고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트럼프도 모를 것 그 같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진행 과정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 버퍼를 준비하자는 얘기 계속했으니까 그 버퍼를 가지고 대응을 좀 해나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처음에 변동성 네. 컸었어요. 네. 근데 이번엔 또 다르다, 항상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전 글로벌 경기가 막 꺾여져 가지고 아니면은 뭐 폭락을 하고 이런 건 전쟁이나 이런 거 이벤트로 그러진 않았어요. 문제는 항상 자본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과 그리고 위기가 발생되는 것은 돈의 흐름이 유동성이 막히는 거예요. 네. 유동성이 막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가가 오르고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의 악재가 될 거라고 우리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당장의 제일 큰 걱정은 뭔지 아세요? 지난 2주 동안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동에서 엄청나게 투자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 특히 미국 투자 많이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까? 이거 회수하는 거 아니야? 특히 지금 자본 지출에 AI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중동 지역의 그 영내 국가들이 그걸 회수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이거 확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유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가를 설명을 잠깐 또 드렸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지금 다들이 아니고 뭐 저 포함해서 모두 다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이고 이번 주에 두근두근 두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게 제일 지금 현재 제일 이슈인데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하는 태도 네. 네. 투자자가 이런 네, 얘기를 네, 좀 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네요.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여태까지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 네. 미국이 높은 원유 재고와 그리고 비축유 방출, 뭐 전쟁이 단기에 종료될 기대감이 있는 건데 시장은 항상 기대와 반대로 갈 때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부터 GTC 드디어 열립니다. 엔비디아 GTC 이거 기대감이 미국에는 상당히 있고요. 이번 FOMC 회의는 동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유가가 막 엄청 급등하고 이랬으면 또 긴급하게 예전처럼 팬데믹 때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동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지만 2주간의 이례적 급등 후에 반등을 50% 했는데 더 이상 못 가고 있어. 그리고 거래량도 줄고 있어. 그러면 시장이 모두 다 뭔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관망하는구나. 되게 소극적으로 대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다 똑같이 시장에 순응하면서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의 상황을 보면 첫 급락 후에 반등했고 다시 변동성을 주고 나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갈까지를 분명히 이제 판단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클라이맥스 찾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클라이맥스 찾기라고 해서 이번에 이것도 한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이번 주에 만약에 폭락을 해. 첫 주처럼. 네. 그러면 지난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이 무너졌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하락에서는 첫 번째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하락의 질이. 네.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 더 매물도 많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올라갈 때 사는 게 훨씬 낫군요. 예. 비싸도. 지금은 첫 번째는 내려갈 때 사지만 저가면서 하지만 지금은 올라갈 때 사는 게 맞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야간 선물은 1% 하락 마감했어요.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지만 1%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피 전저점이 5,093포인트입니다.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2번 뉴스도 전해드렸고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이게 우리. 지금 이제 문제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너희들 유조선들 다니는 거니까 해상 호위에 동참해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프랑스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이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 그렇게 얘기를 좀 파견하는 거에? 예, 자기네 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써 있네요. 방어적인 호위 임무 수립 과정에서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중국은 야, 니네 전쟁 안 하면 그러면 갈게. 니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뭐 어떻게 가?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기다려 보겠다. 공식적인 여기 써 있죠.
공식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봤다. 공식 요청 있고 나서 판단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아직 하고 공식 요청은 아니고 그냥 저 X에다 쓴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요게 좀 걱정스럽고요. 실제로 만약 그냥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일은 우리의 직접적인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에 좀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뭐 많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 안에 빨리 그냥 제가 벌집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양방이 빨리 도망쳐야 끝까지 그냥 해고 우리한테는 이제 뭐 요구하지 않은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이번 주부터 전략 비축 방출한다고 합니다. 추기 물량 8,600만 배럴, 총 1억 7,200만 배럴을 120일간 방출 계획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 전쟁 관련 뉴스 말고요. 다른 이제 섹터 관련 뉴스 좀 몇 가지 넘어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냥 전쟁 조금만 더 해서 예.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예정돼 있잖아요. 예. 뭐 그래서 그 뉴스도 있었어요. 재무장관들도 이제 예, 조금씩 예. 만나서 이제 예. 뭐 의견 조율하고 할 텐데 예. 이게 전쟁과 어떤 식으로 좀 그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 전에 이게 끝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뉴스들은 뉘앙스들은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연결고리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가 좀 연결고리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명분을 갖고 이제 예. 만나기 전에 우리는 끝내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은 항상 했듯이 중국을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해서 네네. 야, 너희들이 나서서 이란에 이런 회유책을 줘 이렇게 표현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중국한테 그리고 이제 중국은 거기에 서로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서로에게 제안을 하겠죠. 항상 전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에도 명분을 주고 미국에도 명분을 주고 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주겠죠.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전쟁이 더 중요합니까?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더 중요합니까? 패권 전쟁이 훨씬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나서서 뭔가 이거를 중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중국의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3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4주 안에 하겠다는 것도 그 날짜예요. 맞아요. 똑같이. 네. 똑같이 그 날짜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전쟁 막 하고 있는 상황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뭐 의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 보면 좀 좋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도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것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 제스처가 나오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풀어가는 것 같아요. 예, 뉴스들은 그렇게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번 뉴스는 일본 혼다가 69년 만에 첫 연간 적자를 냈다라는 뉴스인데요. 그래요. 일본 경제신문에서 이랬는데 아사히 신문에서는 상장 이후 처음이라고 나오던데 상장 이후 처음이라고요. 2026년 3월 마감. 이게 3월이 기결선이에요, 여긴요. 우리 금융권이 3월 기결선처럼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3월 기결선이 많거든요. 근데 최대 6,900억엔 적자 추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럼 적자가 났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트럼프 관세 얘기 나왔는데 관세보다는요. 이 북미 생산 예정이었던 3종의 전기차 개발이 있었는데 요거를 수답하면서 전부 다 손실 처리해 버렸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커졌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전기차는 그렇다 치고 이게 손실이 굉장히 큰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내연기관차에서 중국 차와의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가 성장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혼다는 뭐 도요타에 비해서 상당히 더 안 좋은 상황이었긴 했지만 이게 중국이 성장한다는 게 전 세계에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패권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단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국면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지난주에 그 반도체 LNG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조선 기자재들이 올랐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올랐어요. 그 와중에 올랐는데 이유는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 국회 통과되면서 1호 투자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루지애나주 LNG 터미널 건설 투자가 유력하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본토에서 채굴된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끌어와 냉각한 뒤 LNG 운반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건설 기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우리한테 뭐 때문에 유리해서 이걸 먼저 빨리 하고 싶어 하느냐 다른 것보다 일단 한국의 조선업체의 수혜이잖아요. 네. 조선업체. 또 하나는 우리나라 LNG 엄청 수입 많이 하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 요걸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지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거죠. 지분은 제가 못 봤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하고 전력망 건설 전부 다 에너지 인프라 쪽에 먼저 하고 싶어해요. 네. 그래 지난 한 주 동안 어땠어요? 에너지 인프라는 다 좋았어요. 그쪽에 갖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뭐야? 지금 다 뭐 내 주식은 올랐는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대세 하락이나 급락일 때는 이런 뉴스가 안 먹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먹힌 거 보면은 여전히 유동성에 의한 순환은 계속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번, 8번 뉴스는요. 이 반도체에 대한 걱정거리가 또 요즘에 시장이 항상 근데 시장 보면 시장이 내려가면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올라가면 좋은 뉴스 나오고 내려가면 걱정거리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야 그러면 반도체 이제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대세는 여전히 더 올라간다예요. 네? 대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간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종목만 사야 된다. 아니면 2개만 갖고 반도체 몇 개 갖고 있는 ETF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노이즈의 악재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노이즈의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지들이 2028년부터 다운턴 가능성에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의 수요 예측 실패로 과잉 투자 경험을 하면서 어려웠던 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8년 메모리 반도체 시황 반전 가능성을 두고서 전략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지금 수익 극대화와 과잉 투자 리스크 해소의 효율화를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해 D램과 HBM 물량 확대를 증설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론, 뭐 키옥시아, YMTC 뭐 이런 애들이 중국 업체들하고 이런 애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상보다 공급 과잉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잖아요. 이게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삼성전자에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증설을 하고 이걸 좀 전략을 짜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느냐? 삼성전자 경영진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지금의 호황을 예측을 못했다. 그것처럼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미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이 AI를 통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자, 그렇다 치고 이걸 걱정하자는 표현은 아니고요. 대세는 다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전히 더. 여기 날짜가 적혀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날짜가 적혀 있어요. 삼성전자 경영진에서 2028년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6년 3월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뭐 상반기에 뭐 고점 찍었다 이런 거는 기우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 날짜의 1년 전, 뭐 1년 반 전, 그때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 날짜를 우리가 기억해 두자라는 차원에서 이 뉴스 가져왔고요. 이거 7, 8번 뉴스도 좀 먼 얘기이긴 한데 테슬라가 X 계정에 이거 한국 3, 4년 후에 이거 반도체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3, 4년 후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걱정이 아니야. 그게 왜냐면 맞춤 반도체하고 ASIC 반도체를 우리 하면서 향후에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은 GPU가 아니야. 이제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중요해. 근데 만약에 반도체 공급을 제약을 받으면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하고 하고자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반도체 생산 시설을 테라팹, 기가팹, 테라팹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우리가 직접 하겠다. 7일 이내에 시작할 거다. X 계정에 이렇게 좀 써놨어요. 7일이네. 시작한다고요? 시작한다라는 의미죠. 우리 빨리 할 거야. 7일 이내에 시작한다는 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작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공장 지른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통신 ETF, 삼성자산운용에서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3월 30일에 상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광고하고자도 날짜를 말하는 것도 이런 걸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뒤에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GPU 중심에 그러다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다가 그러다가 네트워크 인프라로 확장되고 세분화되고 있죠. 이거 젠수랑 CEO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주도 종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네. 주도 종목이 엔비디아로 가다가 지금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더 세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최근 들어서 지난 1, 2주 동안은 막 통신주 세고 이런 모습이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변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서 이걸 설명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세분화하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가르쳐서 써왔는데 뉴스에 없었던 걸 써왔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ETF 보면 봤지 라이센스 아웃 ETF라는 건 저도 처음 본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ETF가 점점 성장하고 세분화되면서 섹터별로 아주 세분화된 ETF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새로 나오는 ETF들 그리고 그게 이 ETF를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섹터에 관심을 두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겠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삼성자산운용이 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상장하는데 미국 광통신 업체들을 이제 예. 모은 ETF를 맞습니다. 예, 그럼 맞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뭐 트렌드야 당연히 이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있고 대신 예. 이제 우리 국내 주식의 직접적인 네. 뭐 이렇게 뭐 유동성이나 이런 쪽은 뭐 직접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없겠죠. 근데 분명히 네. 트렌드가 트렌드를. 이렇게 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광통신이면 사실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이 있습니다. 그 국내 광통신 ETF 같은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예. 잘 따라가거나 혹은 앞서가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다라는 네. 말씀을 또 그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어폰 어디서 사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 채팅창 맨 위에 보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 들어가시면 블루투스 이어폰 사실 수 있고요. 네, 하여튼 이런 트렌드들 네. 과연 시장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미리미리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업로드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거기에 대한 영상은 한번 저희 3프로 TV 그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못 보신 분들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선엽 장군님 영상도 네. 있는데 그것도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도 투자 전략들 지금 잘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2026년 살아남는 투자 전략, 살아남는 혹은 내 계좌를 더 굳세게 만드는 투자 전략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걸 어디에 물어보느냐? 에스크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물어봐라. 네. 에스크. 네. 그래서 A는 에어로스페이스, S는 실버. 그러니까 실버라는 건 단순히 그냥 은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제 이런 희귀 금속들 이런 것들이 배터리나 반도체, 태양광에 또 많이 네. 쓰이지 않습니까? 산업적으로도 네. 이런 거. 또 K는 코스피. 코스피까지. 네. 그래서 그런 원자재 또 우주항공 또 코스피 이런 투자 전략에 혹시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잘 물어보시고 3월 31일에 이제 이 관련된 세미나가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와 함께 알 수 있는 3월 31일 오후 6시 세미나 3월 16일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세미나 전날까지. 모집이 되니까요. 근데 네. 아마 선착순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얼른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박병창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산업이 앞으로 가게 될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중간에 발생하는 노이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이제 보실 때
이게 그냥 단순히 알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 산업을 보시고 그 가는 산업 내에서 가장 대장이 되는 알 종목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산업을 보라는 의미에서 네. 이런 세미나는 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네. 옆에 쓱쓱 보시면서 한두 마디 이렇게 나눠보시면 감들이 좀 오실 겁니다. 네. 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저는 더블 밸류업으로 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장이 상당히 좀 걱정이긴 한데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